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이 여전히 이렇게 붉게 물들면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결국엔 4만 달러가 무너지고 말았어요. 그래서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이 하락장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실 것 같으신데, 그러면 앞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, 특히 또 중심이 이 비트코인이니까 이 비트코인이 얼마나 더 깊게 또 얼마나 이런 하락세를 좀 지속을 할까, 그거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서 또 지금의 이 상황을 이 시장을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도 한번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일단 요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이 간밤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이 4만 달러가 결국에는 무너졌고, 그래서 39.4K까지 터치를 한 다음에 현재는 조금 이제 반등을 해가지고 39.9K 정도를 또 보이고 있어요. 그래서 어제 이런 어제가 아니죠. 간밤에 이런 하락으로 이것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, 제가 어제 영상에서 아무래도 이 4만 달러가 무너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그런데 그 이유를 지금 이 CME 갭이 발생이 돼가지고 그 갭을 채우러 하락을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그런데 정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공간이잖아요. 근데 정말 이 공간을 정확히 채우는 하락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정말 이 정도면 이 CME 갭이 좀 과학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들어요. 그러니까 요 CME 갭이 비교적 크게 발생했던 때가 작년에도 이게 있었는데, 보시는 것처럼 2023년 1월에 들면서 이때가 이제 1월 한 12일 그때 이렇게 갭이 발생이 됐었는데, 그런데 이때도 그 이후로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3월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갭을 메꾸는 하락이 또 나왔던 겁니다. 그러니까 이때도 대략적으로 이제 1월에서 3월이니까 2개월에 걸쳐서 이 CME 갭을 채웠는데, 그런데 이번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때 이제 12월 1일과 4일에 발생했던 것을 오늘이 1월 23일, 어제는 22일이니까 거의 1월 말에야 이렇게 CME 갭을 채운 거 보면 시간적으로는 2달이 채 못 되는 그 기간 만에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이 갭을 메웠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갭을 반드시 메워야 하는 그런 규칙이나 룰 같은 것도 없지만,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이 여기에 또 이 포커싱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,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적으로 메우러 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,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 CME 갭이 발생이 된다라면 그 부분을 또 이제 매매에 또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. 그렇다면 이제 현재 결국에는 이 39K까지 하락을 했으니까, 그러면 현재의 낙폭이 어떤지 그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, 제가 이미 지금 표시를 해놨어요. 그래서 이때 48.9K까지 터치를 한 그때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가격을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18% 정도고, 요 바닥까지 하게 되면 한 19% 정도 하락을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아직은 이 20%를 채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거의 20%에 가깝게 이제 하락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렇다면 작년이 이 폭락장인 그 다음에 회복장이었잖아요. 그러면 작년 한 해 동안 이 비트코인이 조정의 낙폭을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받았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. 그래서 작년에 보시는 것처럼 1월 이후로 이렇게 급등이 나와가지고 그래도 비교적 큰 조정이 이때니까, 그러니까 2월 달부터 이때까지, 그래서 3월 중순까지 조정을 받았는데, 그러면 이때 낙폭이 얼마였냐면 보시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한 22% 정도 조정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또 그러다가 또 이때 이제 작년 4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 또 비교적 긴 이런 조정의 구간을 거쳤었는데, 그렇다면 이때 그 낙폭은 얼마였는지 또 체크를 해보면 이때도
대략적으로, 그건 뭐 지금 딱 찍었는데 정말 정확하게 20%가 이 조정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렇다면 또 이제 요때도 작년 7월에 이렇게 고점을 찍은 이후로 9월 중순까지 또 비교적 긴 조정을 받았었는데, 그렇다면 요때 이 낙폭은 또 얼마인지 그것도 체크를 해보면, 마찬가지로 요때도 살짝 가리는데, 마찬가지로 요때도 20% 정도의 조정을 받았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제일 그 조정폭이 길었던 것이 요때, 그러니까 연초에 22% 정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 이유는 뭐 길어야 마찬가지로 20%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는 작년 한 해 동안 마이너스 30%가 넘는 이런 조정을 겪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지금이 뭐 비록 아직은 20%를 넘지는 못했지만 뭐 거의 이제 20% 정도의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 때, 뭐 작년 수준으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만큼은 좀 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, 그러나 하나 좀 걸리는 것은 이번 상승이 작년 10월 달부터 이제 올 초까지 이렇다 할 이렇게 큰 조정 없이 좀 급하게 올라왔던 만큼, 작년이 비록 20%였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조금 더 하락을 할 그 여지도 좀 있다라고 생각도 듭니다. 뭐 무엇보다 지금 이 하락의 원인이 어떻게 보면 좀 뚜렷하게 있는데, 뭐 여러분도 이제 잘 아시잖아요. 이 그레이스케일이 이 GBTC를 매도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코인베이스 거래소로 이체를 하고 있고, 이 매도 압력으로 인해서 또 전반적인 시장에 위축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, 근데 보시는 것처럼 어제도 밤 한 11시 반쯤에 기사가 나온 건데, 20분 전에 7억 8천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이 코인베이스로 또 이체가 됐다라고 하면서, 이것을 볼 때 제가 지난 영상에도 그때도 대략적인 시간이 한 밤 11시였거든요. 그러니까는 아마 좀 밤 11시,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는 이때가 아마 오전 시간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일정 시간에 지금 이 그레이스케일이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또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서 또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 GBTC의 매도세는 앞으로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, 그럼에도 이 자금 유출 속도는 좀 완화가 될 전망이다라는 이런 기사가 또 어제 나오기도 했어요. 그렇다면 앞으로 이 매도세가 좀 지속이 된다라면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를 해둬야 되긴 할 것 같은데, 그렇다면 뭐 지금도 어느 정도 빠지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빠질 수 있을까, 그것도 한번 또 체크를 해볼게요. 그러면 이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현재는 이제 4만 달러가 무너지면서 요 박스권을 깨고 이제 요렇게 하락을 했는데, 그렇다면 다음 지지 구간으로 볼 때 요때, 그러니까 요때가 이제 작년 11월 달에 또 한동안 계속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또 많은 지지와 또 저항을 만들었던 요 구간이기 때문에,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기에는 좀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,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구간이 지금 대략적으로 한 35K에서 한 38K 되는 구간인데, 그런데 저는 사실상 이 35K까지 떨어지기에는 뭐 물론 갈 수도 있지만 과연 여기까지 좀 떨어질까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이제 최대폭을 여기로 잡는다면 그러면 그 낙폭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되느냐, 그러면 요 낙폭이 마이너스 한 27% 정도 되니까 뭐 그럼에도 마이너스 30%가 넘지가 않는 것이고, 뭐 이렇다면 뭐 충분히 비트코인이 좀 가격적인 조정은 받을 수 있는 그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저는 이 밑으로는 더 빠지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, 요 구간에 온다라면 진짜 그냥 바이존도 아니고 풀 바이존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또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. 그렇다면 지금 이제 뭐 예상되는 낙폭은 대략 계산을 해봤다면, 그렇다면 과연 이 하락세가 얼마나 더 지속이 될 수 있을까,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그러면 조금 전 기사에 그 힌트가 저는 좀 있다고 보는데, 이 기사에서 이 GBTC의 매도세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,
근데 지금 현재 이 그레이스케일이 들고 있는 이 GBTC의 물량이 그러니까 원래는 60만 개가 넘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매도를 하면서 현재는 대략 한 55만 개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일평균 10,000개씩 이 비트코인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55만 개가 하루에 지금 10,000개씩 줄고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55일에 걸쳐서 대차대조표가 쪼그라든다. 그러니까는 이제 뭐 매도가 될 거다라는 계산이 나온다라고 하는데,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실제로 이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고 자금 유출 속도는 지금보다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전망을 했어요. 그러니까 뭐 그레이스케일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물량 이 55만 개를 전부 다 매도할 리는 또 없을 것이고, 어느 정도 매도를 하게 되면 당연히 또 이제 홀딩을 하게 될 겁니다. 그러니까는 최대로 봤을 때 55일에 걸쳐서, 그러니까는 모든 거를 다 소진한다고 했을 때 55일이 걸린다는 얘기고, 그렇다면 정말 최대로 봤을 때 55일이면은 대략 한 2달 정도 되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의 조정장이 길어봐야 앞으로 2달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것을 또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정말 최대로 봤을 때 2달이라는 얘기고, 저는 뭐 2달까지는 당연히 가지 않고 이미 지금 대략적으로 그래도 한 보름 정도 지금 하락세가 깊어진 만큼 앞으로 길어봐야 한 달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요. 그리고 또 하나 좀 의미 있는 기사가 있어서 요것도 좀 보여드리면, 요게 이제 오늘 나온 기사예요.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제외 이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사의 이 비트코인 매수 평균가가 42,000달러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.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사가 평균 42,000달러 가격으로 매수를 했는데, 그런데 이 노련한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고점에서 매수할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들의 매수 시점은 전략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를 시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제 4만 달러가 깨졌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매수한 평균가보다 더 아래로 내려와 있다라는 얘기고, 그렇다면 현재는 손실 구간이라는 얘기고, 과연 이들이 얼마나 이 손해를 감당하려 할까?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지금의 가격은 뭐 앞으로 좀 더 떨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 메리트 있는 가격이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의 하락은 이 그레이스케일 GBTC 매도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또 가장 싫어하는 이 불확실성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런 이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는 저는 상당히 좀 희석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지금의 하락 재료는 이제 이 그레이스케일 GBTC 매도인데, 그렇다면 지금의 이제 하락세를 끝낼 앞으로의 상승의 재료는 과연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본다라면 저는 요 소송을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요것도 이제 오늘 나온 기사인데, 바이낸스와 이 SEC 간 또 소송을 진행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어제 이 법원 심리가 열렸는데, 거기에서 이 담당 판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, 모든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할지 그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 후 해당 소송에 대해 기각을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이 SEC는 이 바이낸스가 증권법 위반을 했다라고 소송을 건 거고, 이 바이낸스는 지금 모든 코인이 증권이 아닌데 지금 증권이라고 좀 우기고 있는 거다. 그래서 이 소송을 기각해 달라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이에 대해 지금 판사는 증권성 여부를 검토를 한 다음에 기각을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런데 지금 요 돌아가는 좀 모양이 이 SEC보다는 좀 바이낸스, 그러니까는 암호화폐 업계로 좀 기울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, 결정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요것도 한번 좀 보여드리면, 요게 이제 1월 18일 그때 이제 회원님들과 공유했던 내용이에요. 그래서 요 기사를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이 코인베이스와 이 SEC 간의 또 법원 심리가 열렸었는데, 그때 이 담당 판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933년 증권법은 시대에 뒤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러면서
또 이걸 보시면 이제 이 미 법원이, 그러니까는 판사가 SEC한테 정확하게 이 증권의 정의가 뭐냐 집중적으로 또 질의를 했다라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 판사가 말하길 기존의 이 SEC의 증권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이 좀 우려스럽다라고 발언을 했어요.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요 트윗도 공유를 했는데, 그 재판 과정을 지켜본 한 인플루언서가 그때의 분위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, 이 판사가 코인베이스에게 매우 유리한 질문들을 하면서 거의 이 코인베이스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착각이 들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는 이때 상황을 제가 좀 요약을 해보니까 일단 이 판사가 SEC가 주장하는 증권의 정의에 대해서 뚜렷하게 이 기준 없이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을 좀 불합리함을 지적을 했고, 또 이 스테이킹 서비스 역시 이 SEC의 논리를 쉽게 또 이해하지를 못한 것으로 보여요. 그래서 이날 결국엔 이 최종 판결은 내리지 않고 몇 주 안에 이제 발표가 될 거다라고 하면서 종료를 했는데, 그래서 그 예상되는 시간이 앞으로 2에서 6주 정도 이제 소요할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, 요 2에서 6주면 충분히 조정을 한 마무리할 그 시점이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, 그렇다면 만약에 진짜 이 법원이 이 SEC가 아니라 코인베이스 손을 들어주면서 이 소송 기각을 결정을 한다라면, 이것은 암호화폐 시장에 또 엄청난 이 대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이 반등에 좀 떡상각을 보일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앞으로 좀 이 소송 관련해 이 뉴스를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으로 또 보여집니다. 그래서 지금 장이 여전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,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순간이 또 엄청난 기회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이 생각을 지금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또 한 암호화폐 이 관계자가 봄에도 눈은 내린다라고 하면서 저렴한 가격은 좋은 기회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저 역시 이 얘기에 또 공감을 했는데, 이제 이 암호화폐 겨울은 끝났다라고 또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겨울이 끝났으니까 봄으로 볼 수가 있는데, 이 봄에도 흔치 않지만 눈이 내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, 이 얘기는 암호화폐 시장도 지금 또 잠깐은 이 추운 시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, 무엇보다 지난 과거의 공포장과 완전히 다른 것이 뭐냐면, 제가 오늘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또 장을 체크를 해봤을 때,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이 비트코인 낙폭도 꽤 컸을 그때인데, 보시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의 요 시총이 마이너스 4.2% 하락을 했는데,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요 토탈 3, 그러니까는 이더까지 제외한 알트코인의 시총을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3.28이니까 이 비트 대비해서도 대략적으로 1% 정도 덜 하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는 과거 같으면 비트가 하락을 하게 되면 이 알트들은, 특히 이더를 제외한 이 자발트들은 더 피를 토하고 하락을 했을 텐데, 근데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이 비트보다도 하락을 덜 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이 말처럼 지금은 저렴한 가격에 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, 지금 이 조정장이 조금 더 지속될 수는 있지만 지금부터 집중을 해서 준비한 자와 안 한 자는 다가올 또 이 반등장 상승장 때 그 희비는 아주 명확하게 갈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. 그렇다면 지금 나는 과연 준비를 하고 있는지 내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